전종서는 데뷔한 지 6년차 된 대한민국의 여배우로 전형적인 미인형은 아니지만 매력적인 외모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로 매 작품마다 강렬한 역할을 맡아왔다. 사막여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독특한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호불호가 있는 편이고 그동안 맡아왔던 역할 때문인지 차갑고 이지적인 분위기가 강해 서늘한 미인의 느낌이다. 키는 167cm, 몸무게는 46kg으로 전체적으로 슬렌더 체형의 몸매지만 볼륨감 있는 미대를 겸비했고 웬만한 연예인들보다도 작은 얼굴로 뛰어난 비율을 가지고 있다. 나이는 94년생으로 수지, 해리, 최수빈, 한소희와 동갑이고 서울 영등포에서 태어나 자라왔다. 어렸을 때 처음으로 극장에 가서 해리포터를 봤는데 큰 충격을 받을 정도로 영화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이후 매직키드 마수리와 아이엠쌤을 보고 또 작품의 세계관 속에 빠졌다고 하며 특히 아이엠쌤에서 다코타 패닝의 연기력을 보고 자신이랑 나이도 비슷한데 어쩜 저리 잘할까 라는 마음으로 동경하며 부모님께 연기를 하겠다고 졸랐다고 한다. 하지만 어린 시절 전종서는 남들 앞에 잘 나서지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하며 일을 하는 부모님은 반대하셨고 전종서는 캐나다로 유학을 가게 된다. 부모님은 전종서가 캐나다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평범한 직업을 갖길 원하셨지만 연기가 너무 하고 싶었던 전종서는 결국 고2 때 무작정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부모님을 설득하고 안양예고회가 졸업을 했고 이후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에 진학했지만 생각했던 대학 생활이 아니었고 대학 수업에 회의를 느껴 결국 1년 만에 중퇴하게 된다. 그 후 전종서는 본격적인 연기를 하기 위해 연기학원도 다니며 소속사를 찾게 되는데 2년 동안 한국에 있는 웬만한 소속사들과 미팅을 했고 드디어 2017년 마이컴퍼니라는 소속사와 계약을 하게 된다. 그렇게 소속사에 들어간 지 불과 3일 만에 한 영화의 오디션을 보게 되는데 바로 전종서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해준 버닝이었다. 유아인과 글렌, 그리고 전종서가 주연을 맡았고 과거 무명이었던 설경구를 스타로 만들어준 박하사탕, 2002년 베니스 영화제까지 진출한 오아시스에 이창동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이었다. 이창동 감독은 캐스팅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데 유니크한 매력의 전종서를 흥미롭게 봐 여주인공으로 발탁시켰다고 한다. 다만 영화 자체가 대중적인 영화는 아니었고 호불호가 심해 국내에서는 50만 관객으로 흥행은 못했지만 해외에서는 큰 호평을 받으며 심지어 칸 영화제까지 초청받는 쾌거를 이뤘는데 칸에 출품된 것도 모자라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칸 영화제 출품작들을 모조리 씹어먹었다. 전종서는 데뷔와 동시에 칸 영화제 레드카펫까지 밟아버렸고 또래 여배우들 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커리어였다. 참고로 김태리도 아가씨로 데뷔를 하고 칸 영화제에 입성한 여배우다. 유아인과 글렌의 연기력은 말의 모해였고 신인이었던 전종서도 신인 같지 않은 뛰어난 연기력으로 배우로서 그야말로 완벽한 출발이었다. 버닝의 성공 이후 전종서의 차기작은 2020년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영화 콜이었다. 과거와 현재에 살고 있는 두 여자가 우연히 통화를 하며 벌어지는 스릴러 영화인데 박신혜와 전종서가 주연을 맡았고 개인적으로 스토리의 개연성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연출로 오랜만에 나온 한국 스릴러의 수작이라는 평을 받았다. 특히 전종서가 영화를 살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종서는 미친 연기력을 보여줬는데 극중 사이코패스 살인마로 나오는 전종서는 미친 똘끼와 강기를 보여줘 역대급 빌런이라며 큰 호평을 받았다. 사실 전작 버닝에서 연기력에 대해 호불호가 좀 있었는데 콜에서 확실한 진면목을 보여줬고 결국 전종서는 57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자 최우수 연기상까지 수상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호평을 받아 할리우드에서 러브콜까지 받게 된다. 참고로 전종서는 극중 역할인 오영숙의 느낌은 빌리 아일리시의 뮤직비디오를 참고했다고 한다. 전종서는 영화 콜의 이충현 감독을 만나 올해로 약 5년째 사귀고 있다. 이충현 감독은 90년생으로 전종서보다 4살 많으며 콜은 그의 첫 장편 데뷔작인 작품이기도 한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광고 프로덕션 회사에서 일하다 자신의 사비 500만원으로 하루 만에 14분짜리 단편 영화인 몸값을 촬영했다. 몸값은 국내외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며 주목을 받았고 그렇게 콜의 메가폰을 잡는 기회도 주어지며 콜로 첫 장편 데뷔를 하게 된다. 콜의 모든 촬영을 마친 날 이충현 감독은 같이 걷고 싶다며 전종서의 집 앞까지 찾아왔고 그렇게 둘은 점차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떠오르는 신의 감독이며 콜 이후 작품인 넷플릭스의 발레리나에서도 전종서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해 작업을 했다. 둘은 인스타를 통해 서로 애정어린 모습을 보여주며 현재까지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전종서가 콜로 인해 할리우드에서 러브콜을 받았다 했는데 실제 그녀는 2022년 영화 모나리자와 블러드문으로 할리우드까지 진출했다. 폐쇄 정신병동에 gat혀있던 한 의문의 소녀가 탈출을 하면서 벌어지는 스릴러 영화로 주인공 소녀에게는 마인드 컨트롤 능력이 있다는 설정이다. 이 주인공을 전종서가 맡았고 할리우드 배우인 케이트 허드슨, 에드 스크레인이 주연을 맡았는데 일단 영화 자체가 전체적으로 힙한 느낌이고 스토리의 개연성은 빈약하며 뭘 표현하고 싶은지 납득이 어렵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힙한 분위기를 가진 한 편의 뮤직비디오 느낌인데 그래도 어쨌든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작이고 전종서에게는 할리우드 진출이라는 필모를 남긴 작품이다. 전종서는 2022년 넷플릭스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에서 북한 여군 출신인 도쿄역을 맡았다. 넷플릭스 초기 개명작이라고 평가받으며 인기였던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을 한국판으로 리메이크한 건데
나름 재밌고 킬링타임으로도 괜찮았지만 원작에 비하면 한참 부족했고 일단 좀 오글거리는 부분이 많았다. 특히 전종서가 맡은 도쿄의 한 대사가 온갖 커뮤니티에 퍼지며 조리돌림 당했고 흑역사가 됐는데 도쿄? 아니 딴 데도 아니고 와 하필 도쿄인데. 그야 나쁜 짓을 할 거잖아. 어쨌든 유지태, 김윤진을 필두로 짱짱하고 매력있는 배우들이 많이 캐스팅됐는데 이 중에서 전종서는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다. 처음 종이의 집 캐스팅이 들어왔을 때 자신은 당연히 도쿄일 거라 직감했다고 하며 촬영하면서 장윤주와 많이 친해져 현재까지 자주 만나고 있다고 한다. 전종서는 데뷔 초부터 태도 논란으로 연예인병에 걸렸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데뷔 초 버닝으로 칸 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공항에 갔고 이 때문에 많은 취재진이 몰렸는데 밝은 미소로 일관하는 유아인과 달리 전종서는 옷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이로 인해 건방진 신인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많은 기사가 쏟아졌고 기사를 본 사람들은 전종서가 연예인병에 걸렸다며 비난했다. 당시 소속사는 전종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울고 있었다 했고 비공개 출국인 줄 알았는데 취재진이 많아 대처가 미흡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전종서의 눈이 빨갛게 부어있는 등 누가 봐도 울었던 모습이 있어 건방진 신인이라는 오해는 사그라들었다. 아무튼 그렇게 세월이 지나 2023년 당시 그녀가 왜 울었는지에 대한 속사정이 뒤늦게 밝혀졌는데 전종서의 아버지는 2023년 2월 별세하셨다. 전종서의 데뷔와 동시 그녀의 아버지는 손해 위축증을 진단받았고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투병하셨다고 한다. 논란이 됐던 그날 역시 아버지의 병세로 심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공항에 나선 거였고 이로 인해 눈물을 흘린 뒤의 모습이었던 거다. 아버지의 상을 마치고 인스타에 아버지를 애도하는 글을 올리며 이런 사실을 고백했고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그녀의 속사정이 밝혀졌다. 전종서는 2024년 4월 학폭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전종서와 중학교 동창이라며 한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고 요새 전종서 광고가 너무 많이 떠서 화가 난다. 툭하면 애를 체육복이나 교복 훔치거나 뺏고 안 주면 욕하면서 괴롭혔다. 자신도 한때 체육복을 안 줬다가 전종서에게 욕을 들으며 학교에 다녔고 화장실까지 쫓아와 괴롭힘당했다. 당시 이 글은 하필 송하윤의 학폭 논란과 겹쳐 크게 화제가 됐는데 전종서의 학폭 논란 글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데뷔 초 2018년에도 전종서의 초딩 때 졸업사진과 함께 학폭 게시글이 올라왔었고 2020년에도 있었는데 문제는 여태까지 이런 글들이 모두 삭제가 됐고 최근에 화제가 된 글도 삭제가 됐다. 전종서의 소속사 측은 허위사실이 확산되는 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전종서 본인과 주변 지인들에게 사실관계를 면밀히 체크했고 해당 폭로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다고 한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으로는 전종서의 또 다른 중학교 동창이라며 옹호글도 올라왔는데 전종서는 친구들이랑 두루두루 친했고 누구에게 피해주는 애가 아니었다.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도 없고 돈을 뺏었다? 그럴 애 아닌데 종서 원래 부족함 없었는데 교무실에 불려가는 일도 본 적 없는데 어떤 괴롭힘을 당했다는 건지 증거를 보여줘라. 회사로 이메일 보내놓겠다. 연락 주면 제가 증언해드리겠다며 자신의 졸업장과 함께 학폭에 대해 전적으로 반박했다. 그러다 최근 전종서는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서 학폭 질문을 받고 회사를 통해 입장을 밝혀드렸다시피 전혀 사실이 아니다. 논란이 사실이라면 제가 이렇게 대중과 기자들 앞에 작품을 내세워 당당하게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직접 해명했다. 일단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럴 때는 중립기어가 맞다고 본다. 폭로글은 좀 더 디테일한 정황이나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할 것 같고 소속사 측은 폭로글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은 건 사실이긴 하다. 근데 전종서의 작품에서 이미지 때문인지 비주얼만 보면 사실 지역대장급이긴 하고 이건 좀 공교롭긴 한데 서희재랑 같은 중학교다. 저기 무슨 스즈란인가? 전종서는 여태까지 하나같이 비범하고 특이한 역할들을 맡아왔다. 그만큼 그녀의 분위기가 이런 역할들의 찰떡이고 어떻게 보면 독보적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이런 전종서에게도 로맨스 코미디 작품들이 있다. 먼저 2021년 개봉한 영화 연애 빠진 로맨스. 손석구와 호흡을 맞췄고 두 남녀가 데이팅 어플을 통해 만나며 시작되는 로코몰이다. 전체적으로 재밌다는 평이 많고 소재부터가 원나잇을 다룬 영화다. 아니 주인공들 이름이 바구리랑 함자영이야. 이외에도 2024년 TVN 드라마 웨딩 임파서블을 통해 처음으로 드라마에서도 로코몰을 찍었다. 전종서는 원래 사생활을 연기로 보여준 것 같아서 로맨스 작품을 선호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웨딩 임파서블을 찍고 로코 장르에 빠져 앞으로는 밝은 분위기의 작품도 많이 하고 변화를 주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전종서의 가장 최근 작품으로는 티빙의 우시왕후가 공개됐고 꽤나 재밌다는 평이 많은데 특히 매회 노출이 나오고 엄청 야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며 사극이라 가족들이랑 보다 놀라 시겁해 혼자 봐야겠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티빙이라고? 또한 차후 차기작으로 프로젝트 Y라는 작품이 있는데 한소희와 호흡을 맞춘 누아르물이라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다. 유니크한 마스크와 분위기, 그를 뒷받침하는 연기력으로 단숨에 1티어 반열에 오른 전종서. 심플하고 적은 필모지만 작품 하나하나가 굵직한데 워낙 색채가 짙고 뚜렷해 독보적인 느낌이 있다.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도 많은 작품들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번 논란에 대해서는 확실한 종지부를 찍어야 더 큰 배우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그녀의 행보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